자, 그러면 이 툰드라 기후 지역의 주민 생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툰드라 기후의 주민 생활도 마찬가지로 이 기후의 특징들을 나열해 볼게요. 자, 최나널 평균 기온이 10도 미만이기만 하면 한대 기후인데, 그 한대 기후 중에서도 최나널 평균 기온 0에서 10도 사이인 아이를 우린 특별히 툰드라 기후라 부르죠. 자, 그러면 이 지역의 농업 방식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 우리는 벌써 결과를 알아요. 이렇게 추운 지역에서, 나무도 자라지 않는 이러한 지역에서, 건조 기후에서도 강수량이 너무 적어서 농업이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어떻게 했어요? 오아시스 근처에서 기껏 조그맣게 농업을 하거나, 아니면 풀 뜯어먹고 자라는 유목, 가축을 키우거나 그랬죠. 근데 여기도 기온이 너무 낮으니 농업이 잘 될까요? 그렇지. 농업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농사는 안 돼. 그래서 주변에 보이는 동물들을 사냥을 하거나, 아니면 바다에 가서 낚시, 뭐 어로죠. 어로. 그 다음에 이 짧은 여름철에 자라는 이끼를 먹고 크는 이런 술록들, 이런 아이들을 키우는 유목을 하기도 합니다. 알겠나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옷인데, 옷은 선생님이 벌써 결과를 제시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농업이 불가능하고 사냥을 많이 하고 술록을 키우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매우 추우니까 당연히 무슨 옷을 입었겠어요. 그쵸? 선생님처럼 이렇게 두꺼운 패딩,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이 털모자, 뭐 이런 것들을 했겠죠. 근데 과거에 살던 사람들은 사냥했던 동물들의 가죽, 털, 그리고 키우고 있는 술록의 가죽이나 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두껍게 옷을 입고 살았겠죠. 왜? 추우니까. 그쵸? 그래서 옷도 이렇게 동물의 털과 가죽을 이용해서 두꺼운 옷을 입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집은 어떤 집을 지을까요? 정말 똑똑한 친구였다면 방금 우리가 농업을 이야기할 때, 물론 엄밀하게 따지면 농업은 못하지만 사냥, 물고기 잡고 술록을 유목했죠. 그러니까 유목이니까 결국 이 사람들도 이동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점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도 사실은 이동하기 편한 그러한 집들을 짓고 삽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요 툰드라 기후 지역에서 하나 얘기하고 싶은 집은 바로 이 집입니다. 뭐냐면 이러한 기온 특징과 연관을 지을 수 있는 집이 하나 있다는 거죠. 독특한. 이 기온 특징을 잘 보시면 여름에만 잠깐 녹겠죠. 선생님, 근데 아까부터 여름에만 잠깐 녹는다는 거를 조금 강조하는 것 같은데, 이 얘기가 왜 중요한가요? 자, 선생님이 그리는 이걸 땅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 위에 사람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됐죠? 근데 이 지역은 한대 기후 지역, 가장 따뜻해도 10도를 넘지 않는, 다시 얘기해서 추운 동네죠. 그렇다 보니까 이 추운 동네라서 이 땅조차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땅조차도 얼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툰드라 기후 지역은 여름이 아닌 철에는 땅이 모두 얼어 있어요. 알겠죠? 근데 여름이 되면 그 짧은 한 3달 가량의 그 여름에는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땅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얼어있던 땅이 녹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땅이 녹더라도 어느 부분만 녹냐면 가장 공기층과 지표와 가까이에 있는 요만큼의 땅만 녹아요. 알겠나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 밑에까지 해당되는 이 녹지 않는 요 밑에 이 땅들, 요 땅들은 1년 내내 어떻게 돼 있죠? 얼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땅을 뭐라고 부르냐면 영구 동토층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얘기해서 영구 동토층은 이 한대기후 지역에 1년 내내 얼어 있는 땅을 우리는 영구 동토층이라고 해요.
자, 근데 이 영구 동토층이 있지만 이 툰드라 기후 지역은 여름철에 이 지표 부근에 있는 땅만 녹아요. 그럼 이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는 집을 지을 때 어디에다 집을 지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땅 위에 집을 짓겠죠. 그럼 봐요. 여기에다가 집을 지었어요. 아이고, 참 그림. 자, 여기에 집을 지었으면 땅 위에 집을 지었으니까 당연히 튼튼하겠죠. 뭐 이런 공중에 띄워서 지은 것도 아니고. 자, 근데 이렇게 집에서 살고 있다가 여름이 되면 이 집과 붙어 있는 이 땅이 어떻게 된다고? 녹아버리죠. 그럼 이 땅이 녹는다는 건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아주 단단했던 이 얼어있던 이 땅이 여름철이 돼서 녹으면 이 땅에 이제 물기와 수분기가 생기면서 단단했던 땅이 이제 흐물흐물해지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운동장이 모래 운동장이라면 그 모래 운동장에 비 오고 난 뒤에 그 진흙구덩이 같은 그런 땅들이 있죠. 그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땅이 과연 이 집을 지지하고 지탱할 만큼의 단단한 국기가 될까요, 여러분? 안 되겠죠. 그러면은 이런 녹아 있는 땅 위에 지어진 이 집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붕괴돼 버리고 맙니다. 어, 그러면 이 툰드라 기후 지역의 사람들은 여름철에 땅이 녹아서 집이 붕괴되는 걸 매년 봐왔겠죠. 그럼 이 사람들은 자기 집을 어떻게 지을까요? 튼튼하게 짓는다. 뭐 시멘트로 짓는다. 콘크리트로 짓는다. 근데 그렇게 다 튼튼하게 지어도 밑에 있는 땅이 녹아서 흘러가기 때문에 집도 같이 흘러가겠죠. 그러려면 집이 땅과 같이 흘러가는 걸 막으려면 집의 기둥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지. 녹지 않는 땅이 있죠. 어디에? 더 깊은 곳에. 그래서 화면을 잠깐 지워볼게요. 자, 이렇게 땅이 있고 여기 사람이 서 있으면 여기 집이 있겠죠. 자, 근데 이 집에 있는 이 기둥을 이 녹지 않는 땅이 있는 곳, 영구 동토층이 있는 곳까지 기둥을 깊게 박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요 위에 부분의 땅이 녹더라도 이 녹지 않는 땅까지 기둥을 박았기 때문에 이 위에 부분의 땅이 흘러가더라도 집은 버티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기 공간을 비워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땅에 그대로 붙인 게 아니라 약간 높이를 띄워서 집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부터 뭐가 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사람이 집 안에 살고 있으니까 보일러도 돌리고 뭐 난로도 떼고 하다 보면 집에서 열이 나오겠죠. 그 열이 이 땅으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전달되고 나면 여름이 아니어도 땅이 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 거리 이상 집을 띄워서 이렇게 기둥은 영구 동토층까지 받고 이렇게 해서 집을 짓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근데 이 집 또한 땅에서부터 일정 거리 높은 곳으로 띄어놨기 때문에 이 집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고상가옥이라고 부릅니다. 바닥에서 일정 높이를 띄어 건설한 집. 근데 우리는 이 고상가옥을 아마 들어본 기억이 있죠. 어디에서? 열대 우림 기후에서 고상가옥을 들으셨을 겁니다. 이름은 똑같아요. 그리고 땅에서부터 일정 거리 띄워 넣었던 것도 똑같아요. 하지만 그 이유가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이 고상가옥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걸 구분할 줄은 아셔야 합니다. 알겠죠, 여러분?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형태의 집들이 나타납니다. 여기 보시면 집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 밑에 요만큼 뭔가 가려져 있죠. 여기에 다 기둥이 이렇게 안에 박혀 있는 거예요. 기둥이 있는 부분을 막아놔서 그렇지. 여기 쪽에 보면 아마 여기 기둥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 기둥을 여기도 보이죠. 이 기둥을 어디까지 박는다고? 지표 부근은 여름철에 땅이 녹을 수 있으니까 저 지하 깊숙한 영구 동토층이 있는 곳까지 기둥을 박아서 집을 짓는다는 거.
그래서 집에서 나오는 열기에 의해서 땅이 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상가옥을 짓습니다. 알겠나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제 툰드라 기후 지역의 주민 생활을 다 배웠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남은 건 뭐냐면 툰드라 기후 지역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툰드라 기후 지역의 특징을 배워봤으면 기온이 너무 낮고 그리고 춥고 또 농사도 잘 안 되고 나무도 안 자라고, 그래가지고 집을 지으려면 또 영구 동통층까지 기둥도 박아야 되고, 이래저래 사람들의 삶이 많이 힘들고 불편했죠. 그래서 실제로도 인구가 많이 모여 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도 오늘날에는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이렇게요. 일단 너무 추운 지역에서 과거에는 막 개척이 되지 않았지만 오늘날 여러 가지의 기술 개발로 이 지역의 어떤 개발을 진행하다 보니 수많은 지하 자원들이 매장되어 있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지하 자원들을 캐내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들이 또 변화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면서 인구가 점점 늘고, 그래서 이 지역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 고위도 지역에만 나타나는 여러 독특한 현상들이 있잖아요. 아까 같은 백야 현상, 그리고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런 오로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관광 산업을 진행할 수 있겠죠. 또 있죠. 여기에만 가야 볼 수 있는 이런 빙하, 이런 것들. 그래서 매장되어 있는 지하 어떤 이런 자원들을 가지고 경제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빙하나 오로라, 백야 현상 등을 가지고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경제 발전과 그 다음 변화를 많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오늘날 그나마 사람이 살고 있고, 그리고 인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툰드라 기후 지역은 인간이 살기에 극복해야 될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날에는 또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툰드라 기후 지역에 대한 이야기 들으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